예, 안녕하십니까. 콘크리트 기사 및 산업기사를 강의하는 김현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0년도 시행되었던 제1, 2회차 산업기사 필기 관연도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과목이죠. 콘크리트 재료 및 배합. 1번 콘크리트용 팽창제 품질 규정 시 적용하는 시험이 아닌 것 그랬는데요. 이거에 대한 답은 그 내흡수 성능 시험이 해당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비표면적 시험은 말씀드렸듯이 우리 비표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람 질량당 그죠 차지하는 면적을 나타냈죠. 그래서 비표면적 이 시험을 하고요. 산화 마그네슘 시험도 하고 팽창성 그러니까 얼마나 늘어나는가 하는 길이의 변화에 대한 이 시험도 하는 거죠. 그래서 콘크리트 팽창제 품질 시험 규정에서 해당되지 않는 것은 흡수 성능 시험에 대한 내용이 없죠. 이 외에도 이제 그 강렬 감량 시험이라든지 1.2 마이크로미터 체에 대한 잔류율, 그다음에 응결 시험에 대한 것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다음에 압축 강도. 답은 2번이 되겠고요. 2번 레디믹스 콘크리트 혼합에 사용되는 물로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물어봤죠. 자, 1, 2, 3, 4번인데 1번을 보면 품질 시험을 행하지 않은 회수수. 이거 틀렸죠. 이 품질 혼합에 이제 그 콘크리트에 혼합되어지는 물로서 적합하지 않은 것은 품질 시험을 행하지 않는 회수 이런 건 해당이 안 되죠. 품질 시험을 해야 되죠. 그래서 회수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콘크리트가 밖에 나와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불량이 돼서 다시 반출돼서 현장에 들어왔을 때 이때 회수되는 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 회수수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실러지 수의 이제 고용 분율이 이제 시멘트 질량에 거기에 포함되니까 3% 이하로 이렇게 되라고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수수의 시멘트 양이 많아지면은 그만큼 콘크리트 품질에 이런 그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런 제한을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1번 품질 시험이 행하지 않은 게 아니고 품질 시험을 행해야 되는 거죠. 자, 품질 시험을 행하지 않은 상수도물은 그냥 품질 시험을 안 하지도 않고 살 수도 있다고 그러겠죠. 그 혼합수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그 시험하지 않고 혼합수로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게 상수도물이죠. 그다음 모르타르 압축 강도비가 재령 7일 및 28일일 때 100 이하인 지하수, 시멘트 응결 시간에 시간차가 초기는 30분, 종결은 60분 이내인 하천수 이런 거 다 맞습니다. 자, 3번에 콘크리트 배합 설계 물 결합지 제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는데요. 자, 1번, 2번, 그 다음에 4번은 맞는 내용이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3번을 보면은, 자,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에 포함된 시멘트 페이스 중에 결합제에 대한 물의 최적 백분율이다. 이랬는데, 이게 아니죠. 물 결합제비는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에 포함된 시멘트 페이스 중에 결합제에 대한 물의 중량의 비율이죠. 그래서 이 결합제라고 하는 것은 시멘트와 코러슬렉 어떤 플라이애쉬 이런 것 어떤 이런 혼화 재료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얘기할 때 물 결합제비라고 그랬죠. 물 시멘트비는 물과 시멘트에 대한 거지만 물 결합제비는 물과 시멘트와 이런 혼화 재료가 들어간 플라이애쉬, 고로스레그들이 또 포함이 되어 있는 이런 걸 얘기할 때는 물 결합제비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결합제에 대한 물의 중량의 비율이다 이렇게 바꿔줘야 되죠. 최적에 대한 비율이 아니고요. 4번에 다음과 같은 상태의 장골제의 유효 흡수율을 구해보아라 이제 그런 건데요. 그래서 수분 상태의 시료 질량이 500g이고 표면 건조 포화 상태 시료 질량이 485g, 공기 중 건조 상태 시료 질량이 470g, 절대 건조 상태 시료 질량이 440g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골재에 대한 그 함수 상태에 대한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표면 흡수율을 구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골재에 대한 걸 보면은 이렇게 4개의 그 함수 이런 성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가 이건 절건이라고 그랬어요. 절건. 그래서 절대 건조 상태. 그렇죠? 항온기에 넣고 골재 내 외부에 물을 완전히 드라이, 마른
마르게 해준 상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건 기건 상태라고 그랬죠. 기건 상태라고 하는 거 공기 중에 있을 때 약간의 골재 내부에 물기를 가지고 있는 이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건 상태라는 게 있죠. 표면 건조 내부 포화 상태라고 해서 내부에는 완전히 물이 100%다 충전이 되어 있고요. 외부는 말라있는 이런 상태를 표건 상태라고 그랬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상태는 이제 수분 상태죠. 이렇게 해서 내부에 물이 다 차 있고 외부에도 일정한 만큼의 이렇게 물을 머금고 있는 이 상태를 이거를 우리가 얘기할 때 이게 수분 상태라고 그러죠. 수분 상태. 그래서 유효 흡수 우리가 이제 구하는 유효 흡수율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한번 이렇게 단계를 나눠보면요. 자, 절건에서 기건 상태로 올 때 이거를 기건 흡수 되는 양이다. 그죠? 기건 흡수량이라. 그러니까 공기 중의 상태로 내부로 흡수되는 이 상태를 말한다. 그래서 기건 흡수량이라고 그러고, 기건, 공기 중의 상태에서 표건 상태로 갈 때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유효 흡수량이라 그래요. 유효 흡수량. 그래서 일반적으로 골재가 놓여있는 상태는 절건 상태가 아닌 대부분 공기 중에 노출되어 있죠. 그런데 이 상태인데 우리가 그 콘크리트에 대한 배합 설계를 할 때 그 골재의 함수 상태의 기준이 표면 건조 내부는 표화되어 있다고 이렇게 가정을 해놓고 이렇게 해서 설계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상태에 대해서 기건 상태에서 내부에 물이 완전히 충진될 때 이 상태에 대한 설계 단계까지 가는 이 함수비의 변화, 함수율에 대한 변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유효 흡수량을 아는 게 콘크리트 품질 관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표건에서 수변 상태로 갈 때 이때의 함수량을 표면에 물이 있다고 해서 표면수량이라고 그랬죠. 표면수량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 이걸 한 번 더 나눠보면요.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걸 뭐라고 그랬죠? 절건에서 내부에 물이 완전히 흡수해서 가 있다. 그래서 뭐죠? 흡수량이라고 그러죠. 흡수량. 이거를. 자, 그 다음에 흡수량인데 흡수된데 여기서 바깥에 물을, 그죠? 표면에만 물을 더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 이 단계를 표면 수량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시험에서 만약 흡수량이라고 하면 절건에서 표건까지 범위를 말하는 것이고, 요요 흡수량이라고 하는 것은 기건에서 표건까지. 그럼 우리가 문제에서 유효 흡수율을 물어봤죠. 자, 유효 흡수율은 기준은 여기서부터 분모, 기건 상태의 질량, 그죠? 기건 질량분의 뭐죠? 여기서 표건까지의, 그죠? 차, 변화의 차를 보는 거니까 표건의 질량은 표질의 마이너스, 자, 기건 상태 질량. 그 차이를 보고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죠. 자, 그래서 기건 상태의 질량, 문제에서 보니까 기건 공기 중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470분의 자, 표면 건조 내부 포화 상태의 시료 질량이 485예요. 그 다음에 기건 상태 470 곱하기 100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죠. 이렇게 했더니 3.19%가 나오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번, 콘크리트 일반적인 혼화재가 아닌 것 그랬죠. 자, 일반적인 혼화 어이로 분류되는 것들은 A 촉급지방 수불유라 그랬어요. 그죠? 혼화 아이로 되는 것은 팽고프시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래서 혼화 어이에 된 것은 A재, 그 다음에 A 촉급 촉진재, A 감수재, 그 다음에 유동화재, 지연재, 응결재 이런 거 다 들어가죠. 그런데 보니까 착색재라는 거 이거는 없죠. 그죠? 착색재는 해당이 안 되죠. 그래서 답은 3번이 이게 아닌 걸로 보면 되겠고요. 6번에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 횟수가 30회이고 설계 기준 강도가 40메가파스칼이고 표준 표체가 4.5메가파스칼일 때 이때 배합 강도 FCR을 구해봐라 그랬죠. 자, 배합 강도를 구할 때 먼저 배합 강도를 구할 때는 설계 기준 강도가 35 이하냐 또는 35를 초과하느냐 이거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35 지금
초과하는 거예요. 설계 기준 강도가 40메가파스칼이니까. 자, 그래서 FCK 조건이 지금 35메가파스칼을 초과한다는 이 조건을 놓고 우리가 배합 강도 FCR은 구할 때 설계 기준 강도 암기 꼭 해야 되죠.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거 시험에 필기, 실기 다 나와요. 그죠? 플러스 1.34 곱하기 뭐라죠? 표준 편차라는 걸 해주고요. 두 번째, 자, FCR 배합 강도는 가로 열고 설계 기준 강도 마이너스 3.5를 해주고요. 플러스 2.33 뭐를 해요? 곱하기 표준 편차 이렇게 쓰죠. 자, 여기서 그대로 40 플러스 1.34 곱하기 표준 편차에 대한 값이 보니까 자, 시험 횟수가 30회 이상일 때의 표준 편차에 대한 보정 개수 값은 어떻게 해요? 1이에요. 30회 이하로 따질 때 25회 또 20회, 15회. 다시 말해서 시험 횟수의 값이 15회에서 29회일 때의 표준 편차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보정 개수를 사용해서 구해진 표준 편차에다 보정 개수 값을 곱해준 수정된 표준 편차를 사용을 해야 되죠. 그런데 문제에서는 30회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상일 때는 표준 편차에 대한 보정 개수가 1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사용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표준 편차 4.5 그대로 넣어주고요. 마찬가지로 밑에 거 정리를 해보면요. 40-3.5 가로 닫고 플러스 2.33 곱하기 4.5를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위에 게 46.03 메가파스칼이 나오고요. 자, 밑에 거 보면은 46.49. 둘 중에 큰 놈을 써야 되죠? 0349. 당연히 46.49로 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정답은 46.49, 그러니까 46.5가 되겠죠. 46.5.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7번에 운반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반죽줄기의 저하를 억제하여 시공성과 작업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서준 콘크리트 타설 시 첨가하는 혼화제. 그러면 일단 뭐부터 생각해야 돼요? 서준 콘크리트는 콘크리트가 날씨가 더워서 콘크리트가 빨리 굳는구나. 그러니까 빨리 굳는 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굳지 않도록 하려면 콘크리트가 굳는 거를 지연을 시키는 이런 혼화제의 사용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답은 보면은 지연제를 사용해야 돼요. 지연제. 자,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자, 8번에 KSL 5110에 의해서 시멘트 비중 시험을 실시한 결과 르샤틀리에 비중병에 광유를 주입하고 측정한 눈금이 0.6mm이었다. 이 비중병에 시멘트 64g을 넣고 광유가 올라온 눈금을 측정한 결과 21.25mm를 얻었다. 시멘트의 비중, 그러면 질량을 그저 눈금 차로 나눠버려야 되죠. 그래서 질량 64g, 64g을 뭘로 나눠요? 눈금의 차, 처음에 눈금의 그 값은 0.6이고 시멘트를 넣고 나서 21.25 마이너스 0.6을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죠. 이랬더니 비중값은 3.1이 나오죠. 답은 3번이고요. 9번에 골재의 체가름 시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1번, 3번, 4번은 맞는 내용인데 2번을 보니까 장골재와 굵은골재를 혼합해 체가름 시험을 하질 않죠. 체가름 시험은 장골재에 대한 체가름 시험과 굵은골재에 대한 체가름 시험을 따로따로 이렇게 진행을 하죠. 자, 그래서 2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10번에 시멘트 분말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물어봤죠. 자, 1, 3, 4번에 대한 내용들은 맞는 내용입니다. 자, 2번 한번 보면요. 자, 분말도가 큰 시멘트는 조기 강도가 작지만 장기 강도에 큰 영향을 내다. 이게 틀렸죠. 분말도라는 것은 우리가 비표면적 분말도 같은 개념에서 이렇게 이해를 우리가 하고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분말도가 크다고 하는 건 입자가 굉장히 가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입자가 굉장히 세밀화되어 있어요. 세분화되어 있고. 자, 이런 그 시멘트들의 대표적인 건 뭐죠? 바로 포틀랜드 시멘트에서도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강도를 빨리 내는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쪽이 분말도가 크죠. 큰 값을 갖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분말도가 큰 이런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는 조기 강도 또는 초기 강도 빠르고 장기 강도 늦죠. 자, 그럼 두 번째, 분말도가 큰 시멘트는 조기 강도가 작은 게 아니고 조기 빠른 시간에 강도 내는 게 크죠. 그 대신 장기 강도의 영향이 좀 적죠. 이게 반대로 돼야 됩니다. 답은 2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